그녀는 누구보다 총명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중국 최고의 명문 대학인 베이징 대학교 그 안에서도 손꼽히는 재원이었죠. 그녀의 이름은 바오리. 뛰어난 두뇌와 온화한 인성, 그리고 다정한 성품으로 많은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이유, 첫 경험이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랑하던 남자에게 개처럼 취급당했고 복종과 충성을 강요받으며 점점 길들여져 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충성의 증거로 불임 수술을 결심하게 되었고 심지어 자신의 나팔관 일부를 잘라 남자에게 기념품처럼 건네려 했습니다. 그 모든 비극의 끝에서 그녀는 자신을 쓰레기라 표현하며 단 22살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남긴 휴대폰 속 대화 기록은 이 모든 끔찍한 진실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었죠. 진실을 마주한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고 중국 전역은 분노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한 명의 재원이 세상에서 사라졌고 한 명의 악마가 드러났습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진실을 마주해 보겠습니다. 1997년 바오리는 광둥성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현지에서 잘 알려진 기업가였고 풍족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그녀는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온순한 성격을 지닌 아이였습니다.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아이가 아니었죠. 책을 사랑했고 다른 이들을 배려하며 소외된 친구들을 도울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시절에서 그녀는 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노력의 결실로 2016년 그녀는 베이징 대학교 법학과에 합격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과 교사들, 그리고 친구들 모두가 그녀의 밝은 미래를 확신하고 있었죠.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그녀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학업에 성실히 임했고 학생회 문예부에서 활동하며 여러 행사들을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늘 바쁘고 의미 있는 하루하루로 쌓아갔으며 모든 이들이 그녀의 앞날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찬란한 미래의 그림자를 드리운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모리난이었습니다. 경영학과 선배였던 그는 학생회 체육부 부장으로 활동하며 당시 베이징 대학교 내에서도 꽤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잘생긴 외모, 좋은 집안 배경, 그리고 우수한 성적까지. 그는 마치 현실에 나타난 소설 속 남자 주인공처럼 보였죠. 아버지는 산둥성의 은행장으로 알려져 있었고 본인도 졸업 전에 본교 대학원 진학이 확정된 수재였습니다. 모리나는 또한 시골 지역에서 1년간 교육 봉사활동을 다녀온 경험이 있어 학생들 사이에서도 명망이 높았습니다. 바오리는 학생회 활동 중 그를 처음 만났고 자연스럽게 여러 업무를 함께하며 서서히 가까워지게 되었죠. 처음엔 단순한 업무적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취향, 관심사, 그리고 인생의 방향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그들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2018년 8월 16일 두 사람은 정식으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완벽한 커플이라고 불렀습니다. 학벌도 좋고 집안도 비슷하며 성격 또한 잘 맞아 보였기 때문이었죠. 바오리는 친구들에게 무리나는 베이징대의 대스타 같아라고 말했고 모리난 또한 그녀를 향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완벽해 보였던 연애가 단 3개월 만에 지옥으로 변하게 될 줄은 말이죠. 모리나는 바오리에게 이전 연애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바오리가 더 이상 순결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바오리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바오리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과거가 아닌 앞으로의 미래라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모리나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다른 남자 손탄 여자를 떠안은 불쌍한 피해자라며 스스로를 포장했고 바오리에게 끊임없는 죄책감을 심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정신적 압박을 가했고 그녀는 점점 자신을 부정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그녀도 그의 왜곡된 사고방식을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와의 대화는 항상 첫 경험에 대한 질타로 끝났습니다. 그는 그녀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기 위해 반복적으로 상처를 줬습니다. 바오리는 점점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게 되었고 결국 그 언어적 폭력과 정신적 조종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2019년 2월 5일 모리나는 바오리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의 요구는 누드 사진을 찍자는 것이었고 만약 그녀가 잘못을 또 저지르면 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고통에 지친 바오리는 결국 동의했습니다. 이후 모리나는 더욱 대담해졌고 바오리는 그의 말에 점점 설득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리나는 남자라면 누구나 그런 걸 신경 쓴다며 신경 쓰는 것 너무 사랑해서다라는 말로 그녀를 세뇌했습니다.
바오리는 점차 남자친구가 날 너무 사랑해서 그러는 거구나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 믿었고 연락처에 남자친구의 이름을 주인님이라 바꿨습니다. 5월 14일 모리나는 바오리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고 바닥에 내리치고 얼굴을 때렸습니다. 다음날 그는 여자친구 바오리에게 이제 너를 용서했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미 자아가 무너진 바오리는 감히 항의하지 못했죠. 매번 모리난이 벌을 주겠다고 할 때 오히려 자신의 뺨을 스스로 때리고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모리난을 더욱 오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자신을 잃어갔고 남친 모리난의 조종 아래서 감정 없이 움직이는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2019년 8월 모리나는 다시 한번 바오리를 덫에 가두려 했습니다. 그는 바오리에게 병원 진단서를 내밀며 말했죠. 내가 수면제를 먹고 위세척까지 받았어. 내가 헤어지자고 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이어 덧붙였습니다. 만약 다시 헤어지자고 하면 난 또 약을 먹을 거야. 그 순간 바오리의 마음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두려웠고 한 사람의 생명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죄책감에 짓눌렸습니다. 결국 바오리는 이별을 포기했고 다시 그와의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모리난이 보여준 병원 기록은 거짓이었고 모든 상황은 치밀하게 짜인 연극에 불과했다는 사실을요. 시간이 흐를수록 모리난은 더 끔찍한 욕으로 그녀를 올감했습니다. 그는 바오리에게 아이를 가져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잔인하게도 아이가 생기면 낙태하라고 했죠. 그뿐만 아니라 낙태 수술이 끝나면 그 기록지를 꼭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그건 아이한테 너무 잔인하고 불공평해요. 하지만 모리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시는 애 못 갖게 해. 병원 가서 연구불임 수술하고 나팔관 잘라서 오빠한테 가져와. 내가 간직할게. 바오리는 벼랑 끝에 몰렸고 마지막 자존심까지 짓밟힌 채 그의 말에 따르겠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모리나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문자를 보냈습니다.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심했어. 수술 안 해도 돼. 오빠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이번엔 그냥 용서할게. 그 한마디는 달콤한 위로가 아니라 그녀의 자존을 마지막까지 갉아먹는 또 하나의 덫이었습니다. 그 후 모리나는 그녀에게 또 다른 굴욕을 요구했습니다. 오빠한테 충성하려면 내 몸에 증명해. 모리난의 계란 글씨를 내 몸에 새겨. 게다가 그는 문신을 남들이 쉽게 볼 수 없는 은밀한 부위에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신하는 과정 다 찍어서 보내. 오빠가 동영상을 보관할게. 바오리는 손이 떨렸지만 이미 벗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모리난의 뜻대로 몸에 낙인을 새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의 위선과 계산은 바오리가 마지막으로 지키려 했던 자율성마저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던 건 모리난도 미래의 아이도 아닌 오히려 바오리 자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2차례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었죠. 한 번은 깊은 우울감에 팔목을 그었고 또 한 번은 약물을 삼켰다가 간신히 구조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9일 세 번째 시도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바오리는 홀로 호텔로 들어섰습니다. 말없이 체크인을 마친 뒤 방 안에 홀로 앉아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누구도 볼 수 없게 설정하고 SNS에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내 운명은 모리난이 아니라 내가 정하는 것이다. 그 문장은 세상과의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바오리는 가방을 열어 준비해둔 약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200여 알의 수면제를 삼켰습니다. 이번만큼은 확실히 끝내기로 마음먹은 것이었죠. 의식을 잃기 직전 그녀는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신자는 여전히 모리난이었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면서 나는 점점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쓰레기 같은 내가 더는 살아가야 할 이유조차 찾을 수가 없네요. 문자를 확인한 모리난은 곧장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미 바오리의 휴대폰에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해 두었기 때문에 그녀의 위치를 바로 파악할 수 있었죠. 하지만 호텔에 도착한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하며 구토를 유도했죠. 그 순간 그가 느낀 것은 연인을 잃을 두려움이 아니라 모범적인 남자친구라는 자신의 이미지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다면 그의 명성은 산산조각 날 것이었기 때문이죠. 모리나는 이번에도 그녀가 이전처럼 살아남을 거라 생각했던 듯합니다. 그러나 그의 어설픈 응급처치는 오히려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몸속에 퍼진 약물은 더 빠르게 흡수됐고 결국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바오리가 병원으로 옮겨진 것은 밤 10시 무렵이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은 시점이었고 의료진은 최선을 다해 그녀를 살리려 했지만 열흘간의 치료 끝에 바오리는 결국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그렇게 22살의 짧은 나이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마침내 그녀의 마지막 선택과 그 뒤에 숨겨졌던 진실을 알게 되었죠.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중국 전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바오리가 마지막까지 남긴 메시지와 대화 기록이 공개되면서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 담긴 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빙자한 교묘한 협박과 조종, 그리고 은밀한 정신적 학대였습니다. 모리나는 언제나 다정한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바오리를 누구보다 아껴주는 척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그는 바오리를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어야만 안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달콤한 말로 안심시키는 척하다가 이내 죄책감을 심어 붙였습니다. 헤어지려 하면 죽겠다는 협박으로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바오리의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것으로도 모자라 돈을 써서 과거 첫사랑과의 대화까지 복원해 들춰냈습니다. 위치 추적 앱도 강제로 깔아 한시도 그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늘 말했죠. 너를 지켜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나 그의 마음속 진짜 목적은 지배와 통제뿐이었습니다. 결국 바오리는 스스로의 가치를 잃고 끝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바오리의 어머니는 딸을 영원히 떠나보낸 뒤에야 그 아이가 감춰온 진실들을 하나하나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에는 협박과 조종, 정신적 폭력의 흔적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리나는 경찰 수사 내내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만 반복했습니다. 바오리 어머니는 눈물을 삼키며 토로했습니다. 판결이 날 때까지 그 아이 아버지도 어머니도 누구 하나 찾아와 사과한 적이 없었어요. 변호사만 붙여놓고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2023년 6월 15일 북경시 법원은 모리난에게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형량이 너무 약하다. 고작 몇 년이 꺼져버린 젊은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느냐. 돈 있고 빽이 있으니 저렇게 가벼운 형이 나온 것 아니냐. 분노는 들끓었지만 그 어떤 판결도 죽은 바오리를 다시 데려올 수는 없었습니다. 단 22살. 인생의 봄에 머물러 있어야 할 그녀는 이제 없습니다. 그녀의 짧은 이야기는 지금도 누군가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곁에도 모리난 같은 사람이 숨어 있진 않을까요? 이 이야기를 사랑하는 사람과 꼭 공유하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